자기 백성을 구한 여인 에스더. 페르시아의 크셀크세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노예로 있던 유대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대로 남아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에스더라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왕비를 새로 뽑기 위해 나라 안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궁궐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에스더도 그 중에 끼어 있었는데 얼굴이 곱고 몸매가 날씬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궁궐에 모인 처녀들을 문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로 뽑힐 것을 자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에게 유대 사람인 것을 밝히지 말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침내 왕비를 뽑는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왕비가 되고 싶어서 아주 예쁘게 치장을 하였습니다. 왕이 모여있는 처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중에 유난히 희고 예쁜 처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왕은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왕비로 삼겠다. 크셀크세스 왕은 보석으로 장식된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을 에스더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습니다. 크셀크세스 왕 만세! 에스더 왕비 만세! 온 백성이 환영을 하였습니다. 왕은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물도 나누어 주어서 페르시아의 새 왕비가 정해진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문을 지키는 신하인 빅단과 테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모르드게는 이 엄청난 일을 에스더 왕비에게 알렸습니다. 왕비의 말을 들은 왕은 즉시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두 신하는 나무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고 이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 중에 국무총리인 하만이 왕을 깨어 누구든지 국무총리가 지나가면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배를 내밀고 거만하게 걸어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절을 하였습니다.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유대 민족을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유대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면서도 왕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왕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 죽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주며 법을 만들고 인장을 찍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하만은 법령을 정하여 각도의 총독들과 모든 관리에게 알렸습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자, 여자,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페르시아 안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을 죽이도록 하고 그들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재산과 돈을 준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불안 속에 휩싸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 사람들은 자기 옷을 찢고 삼배옷을 입은 다음 지저분한 재를 머리에 붓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시녀들이 이 일을 에스더에게 말하자 왕비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갈아입을 옷을 삼촌에게 보내며 무슨 일인지 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새 옷으로 바꿔 입지 않았습니다. 시녀는 할 수 없이 모르드게가 주는 유대 사람을 죽이라는 조서만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에스더 왕비님, 모르드게는 이 조서를 주며 왕비님이 왕께 찾아가서 유대 민족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더러 왕에게 가라고?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그 앞에 먼저 나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삼촌도 알고 있을 텐데. 단 한 가지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찾아간 나에게 금으로 만든 호를 내밀면 된다. 시녀의 말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는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에스더도 유대인이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런 어려운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삼촌의 말을 전해 듣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나와 같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만약 이 일로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삼 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를 한 다음 에스더 왕비는 예복으로 갈아입고 왕이 있는 궁전으로 나갔습니다. 시녀들은 왕비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나타나자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데에는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였습니다. 왕은 아름답게 서 있는 왕비에게 금호를 내밀어 먼저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오? 소원을 말해보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왕비에게 주겠소.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해 잔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녁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참석하는 잔치에 같이 초청을 받은 하만은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은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으시다면 내일도 제가 베푸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세요. 그때 저의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가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내일 잔치 때 그를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자 궁중일기를 읽도록 신하에게 일렀습니다. 일기를 읽는 중에 모르드게 때문에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된 것을 듣자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왕은 내일 아침에 하만에게 물어보아 상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큰 나무를 갖고 궁궐에 도착한 하만을 왕이 불렀습니다. 하만! 나를 기쁘게 한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는 것이 좋은가?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상을 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말을 태운 다음 가장 훌륭한 왕의 신하로 하여금 그를 인도하며 왕을 기쁘게 한 자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고 외치게 하소서. 하만의 생각이 훌륭하구나.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말을 태워라. 하만은 그를 인도하라. 하만은 모르드게가 탄 말의 고삐를 잡고 자기가 말한 대로 하였습니다. 일이 다 끝나자 하만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손살같이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이제 소원을 얘기해 보시오. 왕이시여, 저와 제 민족을 모두 죽이려는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구해주십시오. 아니, 무엇이라고? 감히 누가 왕비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인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왕의 신하 하만입니다. 그제서야 왕은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이란 것과 하만이 자기를 속여 왕비를 죽이려고 인을 치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만은 얼굴이 새파랗게 되어 왕비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왕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하만이 죽게 된 것을 알고 보자기로 하만의 얼굴을 쌌습니다.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만들어 온 큰 나무에 하만을 목매달도록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하만이 죽자 왕은 하만이 갖고 있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기의 삼촌인 것을 밝혔습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소원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정말로 아끼신다면 유대 사람을 죽이도록 되어 있는 조서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에스더. 한 번 내려진 명령은 왕도 취소할 수가 없소. 그러나 유대인들이 죽지 않도록 방법을 만들어 보시오. 모르드게는 왕의 말대로 페르시아 나라 안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월 13일이 되었지만 무장을 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구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불임절이라고 하였습니다.